내가 잠깐 강남 아파트에 눈이 멀었나 봐. 네, 강남 등 서울의 중심부는 조그마한 아파트 한 채라도 가격이 10억 원대 훌쩍 넘어갑니다. 그만큼 세금, 특히 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각오해야 했는데요. 새 정부가 종부세 개편 방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그리고 시장에 대한 여파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팀장 나오셨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금을 규제할 때도 그렇게 막 빠르고 급하게 돌아가서 따라가기가 어려웠는데 세금 완화하는 것도 뭐 속전속결이네요. 요즘 보면. 네, 맞습니다. 규제가 새로 생길 때뿐만 아니라 완화할 때도 너무 급격하게 바뀌고 복잡하게 바뀌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눈을 좀 동그랗게 뜨고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종합부동산세 이거 간단치 않은 세금이라 정말 찬찬하게 뜯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결론적으로 오늘 이 종부세 개편됐잖아요. 누가 가장 좋아지는 겁니까? 네, 압도적으로 다주택자, 그러니까 규제 지역에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는 네. 다주택자가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바뀌는데 그런가요? 네, 우선 그 다주택에 대한 그 중과세율이 없어지는 부분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주택수에 따라서 세금을 보유세를 더 많이 내게 되는 것들을 그냥 금액에 따라서만 과세를 하는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 기존의 종부세 그 과세 기준이 주택 수에 수였는데 따라서. 이거를 이제는 네. 그냥 합산한 금액 그렇죠. 그 기준으로 바꿨다라는 예전에는 거죠? 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집이 한 채인 경우와 두 채인 경우에는 네. 더 세금 차이가 났었는데 어. 그 부분을 단일하게 하나로 바꾼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그 중과가 폐지가 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맞습니다. 세율이 바뀌는 형식으로 나타나게 된 거고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주택수에 따라서 적용되던 부분을 금액 기준으로 네. 바뀐다라고 하는 거고 그 형식은 결국은 그 다주택에 대해서 중과세율, 더 높은 세율 2배 정도 되는데요. 예.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를 구분 없이 일주택자와 동일한 세율로 적용을 한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가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세율이 매겨지냐 이게 중요할 텐데 세율은 그럼 어떻게 바뀝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그 기본 세율,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세율도 같이 줄어듭니다. 네. 0.1에서 0.3%포인트까지 기본 세율 자체가 좀 인하가 되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다주택자들은 같은 세율이 적용되니까 기존의 중과세율보다 줄어들 뿐만 아니라 세율 인하에 대한 영향도 같이 받기 때문에 다주택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근데 왜 기준을 주택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바꾸게 된 겁니까? 배경이 뭐예요? 네, 예를 들어서 지방에 그 비싸지 않은 집을 두 채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집값을 다 더해봐야 비싼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보다 금액으로는 더 적은데 이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에는 더 많은 세금을 냈어야 됐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형평에 맞지 않다라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종부세 계산식을 보면 그거잖아요. 이제 공시가격에서 어느 정도 빼주는 금액이 있어요. 공제 가격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곱하고 이제 종부세율을 곱해요. 저희가 이제 종부세율이 낮아진다라는 거는 저희가 방금 봤고 네. 저 공제 가격 있잖아요. 빼주는 네. 금액. 저거는 혹시 변동되는 게 없습니까? 네, 이번에 공제 가격도 바뀌게 됩니다. 1주택과 다주택이 서로 틀린데요. 1주택의 경우에는 올해 한정적으로는 14억, 원래는 11억을 차감을 해줬었거든요. 네. 이걸 22년도에는 14억을 차감해주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12억. 역시 11억보다는 1억 많은 12억을 1주택자는 차감을 해주고 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6억만 공제를 해줬었는데 이 금액을 9억으로 높여서 차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다주택자라도 주택 공시가가 9억 원 이하면 종부세를 안 내는 거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세율이 1주택자랑 같아지고 근데 세율 인하 폭은 더 크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제 가격도 더 많이 빼주니까 그렇죠. 정말 이제 다주택자들이 가장 좋아할 것 같긴 한데 네. 이 사람들이 과연 어느 정도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건지 좀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계산을 좀 해봤는데요. 우선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세율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금은 줄어듭니다. 네.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것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다 더한 우리가 보통 보유세라고 부르는 부분으로 표시가 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강북에 전용 8사 정도 규모의 집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에 464만 원 정도 나오던 1년치 세금이 353만 원으로 약 100여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25% 예. 정도 세율 인하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다주택자, 예를 들어서 서울 강북 하나, 강남에 하나, 네. 그리고 지방에 작은 것들을 하나 갖고 있는 3주택이니까 좀 예외적인 케이스이겠지만 이 정도를 갖고 있으면 기존 제도에서는 1억 4,700만 원이나 세금을 냈어야 되는데 네. 이 금액이 3,5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그래도 내게 되는 세금 3,5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기는 하지만 네. 감소폭이 1주택자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다주택자들은 앞으로 이제 주택수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좀 그동안 좀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려던 그런 성향에서 이제는 좀 효율적으로 주택수를 늘려서 좀 투자 포지션을 달리할 수도 있겠네요. 그 앞으로의 움직임을 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그런 우려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만 보유세 부담은 대폭 낮아진 것은 맞지만 다주택자들이 새로 주택을 규제 지역에서 취득할 때에는 역시 취득세 중과라고 하는 규정이 여전히 좀 있어서 네. 말씀하신 것과 같은 효과는 나타날 수는 있지만 조금 제한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1주택자 중에서도 왜 소득이 없는 고령이고 그냥 10년, 20년 집을 갖고 있다가 어쩌다가 이 집값이 확 올라간 그런 분들의 그 종부세 고민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 나온 거 없습니까? 네, 이번 내용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싼 집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냥 거기서 오랫동안 거주를 하셨던 분들, 다시 얘기하면 60세 이상 고령이면서 한 집에서 계속 장기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별도의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높지 않을 네. 경우에는 나중에 이 집을 납세담보로 제공을 한다라는 조건 하에 이 집을 뭐 상속이 일어나거나 네. 아니면 처분할 때까지 종부세에 대한 납부를 계속 유예해주는 제도가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번 세제 개편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얼마 전에 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도 한시적으로 좀 유예해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이번에 또 종부세도 완화하면 이게 자칫 좀 부자 감세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감소폭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그런 요소들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양도세 중과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 것은 기본적으로 매물을 좀 내놔라. 그래서 시장을 좀 안정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책적인 측면이 네. 같이 작용을 한 것이어서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양도세 중과 유예는 집을 좀 내놔라, 집을 팔라는 신호였는데 지금 보면 이번 종부세 완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집을 더 갖고 있으라는 그런 신호라서 이거 뭐 어느 장단에 그럼 춤을 춰야 되나요? 네, 그런 고민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다주택을 아직 유지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매물을 내놨다가 이제 금액을 크게 낮추지는 않았거든요. 네. 지금 보유세 부담이 지금처럼 줄어들게 되면 금액을 조금만 덜 내려볼까? 그래서 아니면 매물을 좀 걷어들여볼까? 관망을 할까? 이런 현상으로도 나타날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 그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걷어들이면서 오히려 그 부동산 그 가격 하락이 멈출 수도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네, 부분적으로 분명 그런 요소들이 생길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를 우선 보유세 이번 완화 부분이 좀 막았다라고 볼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종부세 개편은 뭐 법 개정 사항은 아닙니까? 국회 통과 안 해도 됩니까? 네, 세율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네.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여소야대 상황인데 이 국회 통과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굉장히 큰 폭으로 낮췄기 때문에 논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야당과의 합의 내용에 따라서는 조정폭이, 감소폭이 좀 줄어들거나 극단적으로는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세제 개편안이 언제 적용될지는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본 뒤에 정확하게 나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 종부세 말고 뭐 소득세 그리고 법인세와 관련한 내용도 있는데 잠시 뒤 ET 픽에서 박태원 앵커로부터 설명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ETY 우병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